고려대 2025 인문 편입. 자, 한 문제를 봐봐. 이를 요약하래. 똑같아, 패턴이 지금. 그리고 쭉 봐. 그런 다음에 이런 거 뭐 읽어보면 되고. 일의 지금 봐봐. 주의의 관점에서 지금 주의의 관점이래. 그리고 뒤에 무슨 관점인지 되게 포괄적이란 말이야. 여러 가지가. 뒤의 관점에서 히긴스, 앤선생, 피스토리오스를 평가하래.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를 통해서 아까 얘기해 주제와 관점을 찾으라 그랬지. 그런데 여기서 많이 들어요. 계속 교육 얘기를 해. 그러니까 교육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군. 주제는. 그러면 뒤의 관점을 찾아야 되는데 루소가 나오고 이전 교육개혁가들, 전통 교육개혁가들이 나오고 뒤에 사회적 효율성 개념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 여러분들이 지금 글을 쓸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잘 봐. 듀이의 관점이라고 그랬어. 듀이의 자 사회적 효율성의 관점을 얘기를 했어. 맞단 말이야. 듀이의 교육관의 관점에서. 그럼 아까 판단해 준 거 얘를 얘기를 하려 그러면 얘를 가지고 2를 얘기하고 3을 얘기하고 4를 얘기를 해야 돼.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야. 평가를 해야 돼. 그러면은 항상 얘기했지. 평가하려면 평가의 준거라는 건 대비되는 것들이 있어야지. 비교가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걸 안 찾으면은 밋밋한 글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떤 글이 나와? 얘는 사회적 효율성이 있다, 얘는 없다, 뭐 이렇게만 쓰고 있잖아. 지금 보면은 그렇게 쓰면은 논술이 논증이 아주 낮은 층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서 보면은 대상, 주체 다 뒤져보라 그랬지. 얘가 무슨 의미를 하는지 보려 그러면은 전통교육관의 관점이 있어. 루소의 관점이 있어. 얘하고의 지금 뭐가 차이가 나는지 이거부터 아까 말 이걸 차이를 키워드 얘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얘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점에서 이제 키워드를 정리해야지. 요게 정리가 돼야 이에 아까 뭐 히긴스 얘가 누구의 어느 거하고 맞고 어느 면에서 차이가 나고 3도 마찬가지, N 선생도 마찬가지고 4의 그 왕도 마찬가지고 그게 보인단 말이야. 그 관계들을 다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를 지금 볼 때 여러분들은 그냥 사회적 효율성만 톡 잡아서 그냥 가니까 그냥 비교가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뒤져보고 또 보면서 2, 3, 4를 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 이 지문 일 가지고 코박지 말란 말이야. 아, 일단은 교육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 등장인물이 전통 루소, 듀이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 그 관점에서 그러면 그냥 시간을 딱 보고 얘를 또 훑어봐. 히긴스 얘기를 하는데 아 이런 얘기를 대충 하네. 히긴스랑 콕 집어냈어. 히긴스가 지금 여기 보면은 N 선생에 대해서 이거 읽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 자꾸 시간 촉박하게 그러지 말고 얘기를 하고 있어. 피스토리우스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데미안에 나온 거지. 그 왕이 아니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아 이런 얘기들이 하는구나. 아직 키워드를 못 찾았네. 자꾸 맞춰보란 말이야.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얘를 들어가 봐. 그러면은 자꾸 빌드업에 맞춰. 이 글은 뭐가 어렵다 그랬어? 자유로운 글 쓰는 거니까 이게 이 안에서 막 내용이 막 뭉개져서 같이 막 돌고 있어. 그러니까 얘를 딱 분리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교육관에서. 루소 이전의 개혁가들 먼저 A라고 쳐. 그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무한한 힘을 교육 만능주의야. 어? 교육만이 살 길이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말이야. 훈련, 연습, 실천 다 교육 같은 말이야. 강압적, 강제적, 까라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여기 봐. 마음, 이성, 이해력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대. 사람은 누구나 다 이성 능력을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이성 능력을 높여야 된다는 거야. 우리 교육으로 따지면은 뭐야?
수월성 교육과 보편성 교육이잖아. 그치? 지금 막 보면 저기 진보에서는 보편성 교육 누구든지 다 그치? 평등 교육을 주장하잖아. 여기 이게 말을 전체를 보면 평등이야. 평등. 평등. 높이는 상향 때는 평등 얘기를 하는 거. 다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보수 개념은 수월성 교육 얘기하지. 그치? 특목고 같은 데서 똑똑한 애들이 더 잘하고 실력에 따라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이것 똑같은 맥락이란 말이야. 봐. 모든 인간의 본질적 평등 흐름이 여기 있네.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인간은 다 이성 능력을 갖고 있고 이성 능력을 한도 올려야 되는데 이전의 교육관들이 그 얘기야. 이성 중시의 강압적 교육, 훈련을 통한 이성 중시에 강압적을 안 써도 돼. 실천 교육 뭐 이런 거겠지. 근데 루소는 여기서 이제 뭐 자연과의 합체를 주장하면서 자연을 얘기를 하고 있어 벌써. 그러면서 식별력, 기억력, 일반화, 추상적 기능 대신에 이성 이런 게 식별력, 기억력, 일반화 능력 이게 다 이성 능력이지. 서로 다른 구체적 본능, 충돌, 생리적 능력 다 합치면 뭐야? 감성, 본능, 충동 이거 다 같은 맥락의 얘기란 말이야. 자연과의 합치를 주장하는 교육이란 본능에 충실한 교육.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교육은 뭐야? 애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런 교육이야. 이 이론은 여기 뭐 직접적인 교육적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정과 배양. 직접 교육은 뭐야? 앞에 이 전통 교육이야. 그게 아니라 간접적인 경험, 학습, 자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면 앞에 저기에서 또 까지 왜 그게 중요하지? 이제 차이점 들어봐야 돼. 왜 그렇게 해서 스스로 깨닫고 하면 어린애가 뭘 하니? 놓치는 게 많아. 자연히 학습하지 못하는 거. 이거는 누가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부모든 학교가 나서든 그 얘기야. 특히 어떤 거 사회화 되는 거. 사회적으로 같이 어울리고 공감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사회적 이런 규칙에 복종해야 되고 자연에서 또 막나니처럼 뛰어놀고 그러면은 적응을 못하고 이게 저거랑 똑같잖아. 우리 교육에는 보면 가끔가다 대한교육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적응을 못하잖아. 그거야. 감성 교육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 이성에 반대되는 자연 어쩌고 저쩌고 하면 대비되는 거잖아. 감성 교육.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전통 교육자들이 차이점은 이런 것들이 노고를 타서 놓치는 것들 반박을 하는 건가 뭐야? 자연 아이 스스로 감성 깨닫고 스스로 깨닫고 하는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왜? 어린아이가 뭘 알아? 그러니까 많은 걸 놓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그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런데 뒤에 있는 사회적 효율성의 개념, 공리주의처럼 유틸리티의 개념을 얘기했단 말이야. 루소의 근데 봐. 어디서부터 시작됐어?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 이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점을 비판해. 자, 여기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이제 아까 루소의 교육하고 전통 교육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을 얘기를 했어. 이제 뒤는 루소의 사상을 일부 수용을 하고 경험주의 사상을 또 수용하고 해서 종합을 한 거야. 뭐야. 잘못된 부분이 뭐냐 그러면 자 공동체적 삶의 활동과 성취를 해. 이게 그럼 여기서 어떤 유치가 돼? 아이가 자연과 교감하고 이런 거는 스스로 개인적이고 공동체 개인 항상 반대되는 게 공동체 개인과 사회 관계잖아. 개인주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시험에 밑에 단에서 엄청 나왔잖아. 그렇게 되면은 공동체적으로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이 점에서는 또 상당 부분은 전통교육하고 또 맞닿는 거지. 그치? 규율적이고. 근데 그러면 전통교육하고 무슨 차이야? 걔는 강압, 전통교육은 아까 강제, 훈련 뭐 이런 걸 강조하잖아. 그치? 일방적으로. 얘는 여기서 보면은 공감,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야. 공감, 소통 이런 말들이 강압 이런 거하고 대비되는 개념이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효율성은 뭐냐면은 절충주의지.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가치를 배우는데, 이게 위에서 선생들이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훈련시키고 이게 아니라 애가 스스로 또 학생과 또는 선생과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뭐 이러면서 지식을 확장하고, 그 개념이란 말이야. 경험을 주고받고 거기서 차이 나는 법. 이걸 다 알아야지 논거를 쓸 수 있어. 그 여기 있잖아. 사회적 효율성은 부정적 제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정적 제약은 뭐야? 아까 얘기한 전통교육에서 막 훈련시키고 까랑까랑 그러고 누르고 막 이러는 거, 그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서 타고난 개인적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데, 자꾸 공동체 안에서 움직이게 경험에 주고받기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 그걸 자꾸 길러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지만은 앞으로의 AI 시대의 교육이 어떤 거야? 기본적인 지식은 AI가 다 전달하고 이제 학생들끼리 모여서 토론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학생들끼리만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교수자의 역할도 필요하고 서로 막 그러면서 하는 거란 말이야. 이런 능력은 개인의 경험을 여기 타인에게 전파하고, 해피바이를 가치 있게 만들고 타인의 경험을 수용하고, 이걸 한마디로 하면 상호성. 뒤의 개념은 뭐야? 상호성의 개념. 상호.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정신의 사회하고.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미 여기까지 지금 다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뒤에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 보면 일단 말이 어려워. 부연 설명하고 막 이런 거란 말이야. 여기서 그냥 무분별하게 따와서 보지 마라. 여기서 지금 쓸거리를 확장하면 되게 구체적으로 많아지는데, 그러면 아까 봤듯이 둘로 봐야 돼. 얘 다 해설이거든. 해설에서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는데, 아까 말했듯이 뭔가가 돌출나게 튀는 부분들이 있어.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들, 규명하고 심화되는 부분들 있는지 봐야 돼. 근데 여기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적으로 내가 취할 것들을 내봐요. 타인의 관심과 이해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사회적 계층화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다. 이걸 그대로 쓰지 말고, 타인의 관심과 이해에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소통하고, 이렇게 바꾸란 말이야. 어? 그래서 공감, 선의, 이런 말들을 타인의 관심을 기울여서 공감하고 선의를 베풀고 이렇게 쓰란 말이야. 중요한 것만 따오란 말이야. 공감이란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이고, 어? 쭉 뭐 선의가 규정하고 무의식이고 어쩌고 저쩌고 어려워. 다 빼. 심지어 사회 서비스조차 삶이 서로 다른 사람의 중에서 선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개인이 지성적으로 선택하도록 신뢰성이 없다면 딱딱하고 냉정해야 돼. 그래서 무슨 얘기야 이거는? 사회적 효율성은 타인에 공감하고 선을 베풀고, 그래서 지성을 덕을 선택해야 되고 신뢰하고, 그것만 쓰고 만들란 말이야. 그 얘기야.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럴 거야. 이걸 쓸 때, 요약을 할 때 항상 질서 있게 배우라면서 핵심이 들어와. 그러니까 벌써 이것만 알아도 글쓰겠지. 이성교육, 전통교육, 그 다음에 루소의 교육, 뒤의 교육, 이 차이점들을 뭘 중심으로? 뒤의 교육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에서. 자, 이렇게 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풀어내고 어떤 부분은 더 축약을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봐봐. 이성교육을 통한 개인의 사회적 수능을 강조하는 전통교육 이론과 달리,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 이론은 자연에 대한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감성 성장을 제한한다. 감성. 한편 뒤에 있는 경험주의 교육 이론을 제시하면서, 이런 거 안 써도 돼. 공동체적 삶의 활동과 성취라는 교육 목표는 사회적 효율성을 따라 교수자와 학습자가, 이것도 필요 없어. 서로 경험을 주고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그 과정에서 지식과 경험은 나는 물론이고 타자까지 전체 가치를 높이는, 이게 중요한 핵심이야. 나간다. 그리고 들어갈 단어들 다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지. 경험을 통해 타자와의 소통, 공감, 이런 거 왜 다 빼먹냐고. 사회적 집단 지성, 이럴 때 그런 양념을 치는 거지. 사회적 지성. 아까 얘기한
그래서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 발전까지도 공헌한다. 그렇게 쓰란 말이야. 얘가 제대로 파악됐다고 지금 보면은 이제 얘네들을 보란 말이야. 일의 뒤에 사회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이걸 볼 때 그냥 보면 한다 그랬지. 얘가 이 효율성 관점이 루소의 교육과랑 어떤 차이가 있고 전통 교육과랑 어떤 차이가 있고. 자, 여기 봤더니 그걸 봐야지 얘가 들리지. 네가 착하게 굴고 하라는 대로 잘하면 너는 좋을 것이고 못되게 굴면 너는 망할 것이다. 요거 하나만 닦아주고 딴 거 다 빼도 일방적이고, 그치? 그 교육을 지금 하는 거야. 이때 항상 얘를 지금 또 하나의 힌트는 뭐냐면은 평가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의 논지의 방향성을 봐라. 결론이 히긴스가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피어스 부인이 죽겠네. 일라이자한테 얘기를 하고, 피어스 부분이 지금 부인이 막 거들어, 그지? 근데 히긴스가 막 자 가자 뭐 여기 보면은 하지만 다른 사람의 억양에 관심을 두게 되면 선생님은 그 사람이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생각하고 상관이 않잖아요. 그러니까 피어스 부인은 지금 너무 강압적이라 생각하는 거지. 히긴스가, 그지? 자기가 알아서 차리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뭐 그러면서 얘를 쫓아버리래. 근데 일라이자가 여기 있잖아. 이거 왜 이거 굵고 안 했지? 결론을 봐. 선생님 나쁜 사람 이러면서, 그지? 막 개기고 있어 지금, 그지? 개기고 있잖아. 내가 한 말이 맞아요. 이거 지금. 자, 방향성을 보라 그랬지, 그지? 교육의 효과가 어떻게 됐다? 별로다. 이거지, 그지? 평가를 해야 되잖아.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강압적인 교육은 이러저러저러한 면에서 효과가 떨어진다. 이러저러하면 모를 거야. 소통을 가로막고 뭐 아까 얘기한 거 이런 것들 거기 있는 거 다 써와. 다 있어. 딴 데서. 알겠어? 어디서 써와야 돼. 얘를 보면은 일부는 때로는 루소에 반박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히긴스 전통교육과만 쓰잖아. 그냥 비평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일라이자의 이 반박하는 내용을 가지고 일부는 전통교육 루소의 교육관에서 키워드를 따오고, 일부는 뒤에 교육관에서 키워드를 따와보란 말이야. 소통 갈아먹고 타자와의 공감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쓸 수 있잖아. 거리들이 있잖아. 그렇게 쓰란 말이야. 이해돼? 그걸 꽉 봐야 돼. 꼭 여기서 잘 봐. 항상 결론부터 명제를 보라 그랬어. 뒤에 와서 히긴스의 관점이지만은 여기 보면은 결론은 지금 일라이자가 개긴 거야. 그지? 말 안 듣고.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걸 꼭 비평할 때 써야 된단 말이야. 그게 핵심이야. 알겠지? 됐어? 죽겠네. 여기 써있잖아. 강압에 맞서는 일라이자의 태도에서 알 수 있듯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란 말이야. 알겠지? 그지? 이러저러 저러저러 해다 평가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판단을. 그게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리지. 그리고 그 다음에 봐봐. N 선생도 마찬가지야. N 선생이 이게 중국의 개화기 때지. 이 변발이라고 뒤에 이렇게 묶는 거 있잖아. 했더니 유럽에 갔더니 되게 신기한 거지. 그래서 놀림 받으니까 잘라버렸어. 그리고 돌아왔더니 뒤지게 욕먹었잖아. 그지? 주변에서부터 따가운 눈총이랑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의식, 조롱 뭐 이런 것들. 근데 아이들이 개화기 때 깨니까 이 N 선생이 찾아서 자기 잘라버리겠다고. 그랬더니 야야야 하지마. 내가 해봐서 하는데 나 망했어. 뭐 이러고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나 이렇게 됐어, 새 됐어 이러고 막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삐죽거리고서 나가버리고 잘라버렸대. 자, 이건 뭐냐 이거야. 얘도 이게 딱 보면은 아까 2번은 강압적인 교육관도 효과가 떨어지지, 그지? 이거는 뭐야? 지금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알았죠. 루소의 교육관은 그런 맥락이잖아, 그지? 스스로 알아서. 근데 이것도 결국은 보니까 별 효과가 떨어졌어, 그지? 이것도 이 중요한 힌트를 어디서 얻어? 여기 보면 N 선생은 자연히 학습하지 못한 걸 제공했다는 거. 뭐냐면 아이들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자기 경험을 통해서 얘기해서 말렸어, 그치? 그 면에서는 고점에서는 루소의 생각을 따른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조차도 보면은 별 실효를 못 거뒀어. 어떤 면에서 그 얘기를 할 때 누굴 끌고 와야 돼? 듀이의 사회적 효율성에서 끌고 와야지. 어떤 키워드, 소통이 안 되고, 그지? 공감이 안 되고 다 연결된단 말이야. 지금 중요한 게 이해됐어? 키워드들이 여기서 걸리고 저기서 걸리고 다 서로 걔네들을 중심으로 다 헤쳐모여야 된단 말이야. 논증이. 그래서 이해가 되지? 한정 이해되지? 어? 중요한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지? 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런 걸 다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야. 옛날에 글 보면 소통 이런 거 하나도 안 쓰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해지지 내용들이. 그지? 이해됐지? 그지? 반박을 할 때도 쓴단 말이야. 그 논리를 쓰면 되지. 그 다음에 얘를 딱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 데미안 알죠? 데미안을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읽어봤는데 그때 뭔 개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던데 한참 나이 들어서 아이러니컬한 게 논술 하면서 읽어봤더니 아 이게 이런 소리였구나. 어? 이게 여기서 피스토리우스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인간이 뭐냐 사춘기 성장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읽어볼게. 소리쳤대. 단순히 이 세상을 품고 있느냐와 이 세상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까지 하느냐 이것에 차이가 있대. 인식하는 거하고. 이게 메타인지하고 비슷하지.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정신병자도 플라톤이 떠올릴 만한 생각을 할 수 있대. 이게 다 무슨 얘기야? 누구든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가 있어? 점점. 실천을 하고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지. 그치? 생각만 하는 거 하고 실천하는 거. 실천의 교육이 누구야? 듀이의 교육이란 말이야. 실용주의 교육. 어? 학교에 경건한 어린아이들도 조로아스터의 심오한 신화적인 관계에 대해 독창적인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애들이 되게 어렸을 때 애들이 막 우리 딸아이 뭐 아들놈 새끼 자꾸 이상한 질문을 제일 어려운 게 알지 여러분들? 그 애들 그 5-6살 요놈들 아빠 하고 물어보면 그거 대답하는 게 되게 어려워. 어? 선생님 그거 해주느라고. 어? 애들은 모르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막 물어본단 말이야. 그거 우리 다 자르잖아. 그게 그러면 안 돼.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잖아.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는 한낱 나무나 돌 기껏해 짐승에 불과하대. 뭔가를 해서 자꾸 애들한테 지펴줘야 돼. 그래서 애가 뭐가 확 올라와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거야. 인식의 불꽃이 마음속에서 최초로 타오르게 되면 그때부터 애가 막 간단 말이야. 그치? 이게 어려워 교육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 내가 어렸을 때 한두 번은 이런 경험을 해봤거든. 절대로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것보다는 지가 하다 보면 막 이게 되는 거야 애가. 그러면 막 한 번 언제 그런 게 있었더라 했더니 이 새끼가 안 들어오는 거야. 어? 뭐였는데 그때 기억. 밤새 무슨 불장난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야. 재밌어가지고. 어?
선생님이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알아? 옛날에 되게 못 살고 그랬잖아. 멀쩡하게 가이동 살다가 갑자기 저 변방으로, 서울이지만 저 변방으로 이사를 간 거야. 이사를 갔는데 거기가 막 시골 같아. 지금의 번동이야. 시골 같은데 거기는 완전히. 근데 딱 갔는데 처음으로 내가 고구마 밭을 봐서, 고구마 그런 것들을, 고구마를 다 캐갔어. 옛날에는 뭐로 하죠, 고구마를 다 캐갔어. 근데 내가 캐보니까 고구마가 그 안에 있는 거야. 어?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깜깜한데도 그거 캐가지고 이만큼을 갖고 집에 들어갔거든. 어? 그 자체를. 그러니까 막 좋아하고 그러면은 난리 나는 거지, 그지? 그때 내가 이게 아직도 기억으로 생생하게 남는 게, 내가 얼마나 이걸 가지고, 그지? 그때 재밌는 거는,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생물도감 같은 걸 하나 헌책부에 사가지고 본 거야. 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야, 그 얘기야, 그 얘기. 이해돼, 이거? 어? 선생님 어렸을 때 그런 걸 되게 좋아했어. 아카데미 뭐 이렇게 탱크 만들고 그런 거 있지. 독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어? 그 없는 돈에 형 막 구두 닦아주고 막 이래가지고 용돈 해가지고 그거 사고, 그거 조립해가지고, 그러면 그 조립이 문제가 아니라 독일군 뭐 이런 거, 뭐 이 장갑차 이런 걸 꿰뚫는 거야, 이거 다. 어? 다 꿰뚫는 거야. 어? 아직도 그게 되게 소중한 기억이고. 그거야, 그거. 어? 그 막 전쟁에 대해서 알아.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아?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그 희한한 거야.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지금은 아무것도 안 돼. 옛날에 보면 막 그 얄타회담, 뭐 세계 전쟁 뭐 이런 거 막 이러지. 형인가 누나 대학교 책 있잖아, 그지? 교양서 저게 그 세계사 나오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내가 초등학교 때 5학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내가 그 앞뒤 그때 대학 교재를 막 본 거야. 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게. 그리고 막 스크랩을 하고, 그 당시에 막 그 전쟁 돌아가는 거. 그래서 내가 역사에 대해서 잘 알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어? 그런 거야. 어? 그들 뭐, 그러니까 여기서 인식해 볼 것이 마음속에 최초로 타오르게 되면 비로소 인간이 된다. 이거 누가 해야 돼? 어른이 해주는 거야. 교수자가 애들한테 짚어줘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한테도 논술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닥치고 논술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햇소리 들으면 하는 거야. 논술을 왜 해야 되지? 그래야 왜라는 말이 나와야 어떻게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 그냥 막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들 모두에게는 인간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대.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예감하고 어느 정도 인식하는 방법을 자각해야 되는데, 그래야 주인이 된대. 자각을 안 하면, 실천 안 하면. 그걸 누가 만들어줘? 이거 계속 뉘앙스가. 교육으로 해줘야지, 그치? 애들한테. 애들은 처음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걸 추론해야 되는 거야. 또 말했어. 당신을 날게 만든 도약은 위대한 인류의 자산이래. 또 여기 또 하나가 나와. 인류의 자산. 아까 얘기했지. 사회적 지성, 더 큰 지성으로, 그치? 인류의 자산. 단지 내가 그걸 깨달은 나의 자산, 지식만이 아니라 해피바이러스, 전파가 된단 말이야, 서로. 그것은 모든 힘의 뿌리와 이어진다는 느낌을 일깨우는 동시에 두려움에 젖게 만들어요. 지금 여기들 문학 제시분들 보면은 다 묘사 그리는데 이런 거, 인류의 자산, 이런 게 맞닿아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인식의 불꽃, 인류의 자산, 이런 거 다 연결되잖아, 위에, 뒤에. 이게 왜 안 되냐 그러면, 지금 수능 그림 맞추기 식으로 하니까 안 맞는 거잖아. 지금 선생님 말하면 일리가 있잖아, 지금 보면은. 그치? 이게 추론이야, 이게. 어? 모든 힘의 뿌리와 이어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서로 교감하고 공감하고, 그런 느낌이 일깨우고, 때로는 두려움도 주고, 뭐 이런. 지극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야 사람들 대다수는 차라리 날개를 포기하고, 이게 그게 새로운 거라고. 플라톤의 동굴의어처럼.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려 그래. 자꾸 불편하고. 근데 너는 달라 그래. 데미안, 너는 다르다 그래. 너는 계속해서 뭔가를 하려 그러고.
네 스스로 새로운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야. 사춘기 때. 이게 성장통 그 얘기라는 거거든. 데미안이. 새는 알을 깨고 나간다. 그게 그 비유거든. 그냥 깨지는 게 아니라고. 어? 당신을 휩쓸어가는 보편적인 커다란 힘을 당신만의 작고 섬세한 힘, 기관, 방향, 기로 대응하게 될 거래. 조금의 처음에 이게 새가 알을 깨듯이, 그지? 그게 데미안 얘기야. 점점 세상으로 나가고.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런 여기서 깨달음. 두 가지지. 스스로 애가 깨달아야 돼. 근데 뭐야? 소통을 통해서 윗사람 배우고, 그치? 이 깨달음을 통해서 더 큰 자각, 더 큰 인식, 더 큰 지식으로 해서 큰 거로 나간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알겠어? 그게 뒤에 사회적 효율성의 개념이야. 그럼 연결해야지. 자, 이게 지금 여기 봤잖아. 이 순서를 가라 그랬지. 전통교육관, 루소의 교육관, 뒤의 교육관이 어떤 의미인지. 아까 결론을 얘기를 하겠지. 이게 되게 중요하지. 히기스는 이걸 맞춰보면 강압적 교육, 전통교육관. 엔 선생은 자연주의 교육관 따르는 거. 피스토리우스는 엔 선생은 개인주의적인 거지. 피스토리우스 사고주의적인 거지. 그지? 이거를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판단 준거를 맞죠. 히긴스의 교육관은 개인의 사회적 수능을 강제하면서 효율성을 낮추게 되지. 그지?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해서. 엔 선생의 교육관은 개별적인 학습되지 않은 능력을 일깨우기 어렵잖아. 아까 여기 있잖아. 그지?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그지? 그래서 피스토리우스의 교육관은 개별 능력이 스스로 자각을 통해서 사회적 지성으로 거듭나지. 그러니까 효율성이 극대화가 되지. 이해됐어? 그런 평가를 낼 수가 있잖아. 다 연결되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썼나 봐봐. 1의 뒤의 관점에서 볼 때 히긴스의 교수자 중심 이런 거 안 써도 된다 그랬죠. 강압적인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 왜? 전통 교육관을 따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 어떻게 썼나 봐. 결론을 쓰고 그 논증이 어떻게 끌고 가고 있나 봐봐.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을 썼는데 앞으로 지금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어. 이 부분. 그러니까 논증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뭘 썼어? 거기 나오는 주체 대상들을 끄집어내서, 그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반대적인 것들을 일깨우면서, 그치? 부각시키면서 강화한 거야. 무슨 얘기야? 반증을 통해서 강화시킨 거란 말이야. 논증 강화하는 방법 중에서. 알겠지, 그치? 실증을 하는 방법이 있고 예증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뭐 반증을 통해서 강화시키고 다 뒤져보면 나온단 말이야. 그럼 봐봐. 전통교육관을 따라 학습자가 일방적으로 지식이나 경험을 불어넣는 식의 교육은 꼭 이렇게 안 써도 된다 그랬어. 자, 중요한 건 뭐야? 학습자의 자발적 학습 의지와 자율적 사고 능력을 낮추면서, 이게 중요하지. 개인을 사회 수능하는 피동적인 것을 만든다. 자, 여기에 또 히긴스와 피어스비를 강화하면서 일라이저의 태도에서 할 때 강압적 교육은 상호 간의 소통을 가로막고 공감 능력을 낮추고 그래서 올바른 인격 형성을 다 써먹으란 말이야. 이해됐죠? 중요한 키워드들을. 그래야 연결이 되지. 그래야 일관되지. 그 다음에 N 선생을 봐봐. N 선생의 학습자적 즉시 경험적 효율성 면에서 한계가 있지. 왜? 자신이 겪은 세계에서 직접 겪은 개별적인 학습 경험을 중시하지만 정작 자신은 전통교육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또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거지. 그지? 그래 무슨 학생들이 자 인용을 해서도 끌고 가란 말이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삐치기면 방을 나가버린 끝에 후 끝내 변발을 잘라버린 것에서 확인하듯 자연에서 해석을 해. 처음 보고 배우는 것일수록 거기 있지. 지문에 교수자의 경험에 학생들이 공감하지 못하면 교육 효과가 떨어지고 그래서 학습되지 않은 능력 형성을 위해 교수자는
않게 부단히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평가까지 내릴 수 있겠지, 그지? 이해됐어? 아, 죽겠네. 자, 그 다음에 피스토리에 이게 어렵지. 자, 봐. 피스토리오스의 생각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성을 강조하는 주의 경험주의 교육관에 봐봤다. 교육의 목적은 거기 있지. 공동체적 삶의 활동과 성취를 위한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학습자는 자신의 직접 경험을 통해 지식과 사고와 행동을 학습하고 제공하면서 발전시키고, 또 교수자는 학습자가 경험을 통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타자와의 소통과 공감 등, 지금 2, 3, 4에 소통, 타자, 공감 다 들어가 있지 지금, 그치? 그렇게 쓰란 말이야. 공통분말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한다. 당신을 날게 만든 노약은 위대한 인류의 자산이요라는 피스토리오스의 말에서 할 수 있다. 사회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교육을 통해 개별 능력은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집단이 사회적 지성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의 발전까지 공헌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어렵지 않아. 익히란 말이야 이거. 뻔한 통속적인 내용들이야. 논술에서 사실은 답들은 거창한 뭐 새로운 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거대 담론들을 묻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한 부분의 포인트들을 읽어내면은 일단 언어적으로 지금 다 제각각이란 말이야. 이게 2, 3, 4가 지금 결집되면은,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를 뽑는 게 걔네들로 구성을 해야 평가가 일관되지잖아. 그죠? 논점이 일관되지고. 이해가 돼?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글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라 그랬어. 어느 부분에서 따왔는지, 그지? 어느 부분을 그래서 해석을 하고, 글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또 어떻게 확장을 하고, 논리를 어떻게 끌고 가고, 얽히설키라도 이렇게 쓰면 높이 평가 받는다 그랬어. 저번에 글들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랬어.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니까, 소통, 공감, 놓치니까 글이 그냥 되게 단편적으로 가잖아, 그치? 얘는 이런 내용 뭐 그리고 쩍거리고 막, 이상한 내용들 쓰고, 그러니까 서로 다 따로 놀고 논증이. 이해되지, 그지? 이 빌드업을 시켜서 다 맞춰나가면서 뼈대를 잘 맞춰나가고, 찾아보면은 다시 얘를 읽어봐. 그러면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야. 이를 제대로 알아야 2, 3, 4가 보여요. 안 그러면 문학적 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글을 못 쓰는 거야. 또 이를 제대로 이래서 언어적으로 잘 끄집어내야 묘사적 설명글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주제 맞추고 중요한 단어들을 가지고 다 지금 풀어내고 있잖아. 그러지 않으면 글이 겉돌고 따로 논단 말이야. 이해가 되지, 그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해되지?